첫 번째 이슈 좀 시작을 좀 해보면은 그 명태균 씨 있잖아요. 그 윤석열한테 이제 무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명태균 씨한테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명태균 씨가 나한테 맨날 문자 보내가지고 너 거짓말 그동안에 내가 가만히 놔뒀는데 너 용서하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그래라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에게도 그랬고 그 몇 명에게 주변에?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받다가 하도 너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전화 안 받고 톡을 이제 차단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팸 문자인가 뭐 이렇게 차단해놓은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차단하는 사이에 문자를 많이 보냈구나. 엄청 많이 네.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장이 그렇게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또 당하고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을 열받아 있었는데 아 역시 나의 이진관. 정말 이진관 회장이 최고야. 난 정말 이진관 너무 사랑해요. 이진관 재판장이.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실형 그리고 그 윤석열이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각도긴 합니다만은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실형 이렇게 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무죄 날 때는 정치인의 부인이잖아요. 사실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돼요. 아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여론조사를 받은 걸 대가로 뭐 공천을 해줬다는 건데 부인이 공천권은 없거든요. 아 그럼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도 사실 공천권은 없어요. 근데 사실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정치인이라 해야 돼. 정치 활동하는 사람. 아하. 예, 거기에 사실은 이게 지금 부인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 정치인이냐?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그때 그 이유 보면은 뭐 지금 뭐 이게 뭐 자발적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기저에는 아마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모 관계라는 게 특검의 논증이었는데 네. 김건희가 기소된 부분은 이제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고 네. 윤석열 부분은 이제 유죄가 나온 상황인 건데 결국은 어쨌든간에 다른 판결이지만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처음에 뭐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말고 그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막 무죄 나올 때 저희 굉장히 황당했어요. 앞으로 해도 되나? 명태균처럼 처음에 돈 안 받고 뿌려요. 그냥 여기서 딱 다 뿌려. 비공개라 해놓고 뿌려놓고 나중에 그거 공천으로 수금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무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방법론적으로 이상하다. 당연하지.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게 사실은 롤 모델을 만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정치 브로커들 이렇게 해라. 그냥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취재하는 기자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구나. 요 지금 하나의 출구를 만들어줬거나 법원이. 근데 이진관 판사가 하신 게 맞죠 원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법리적으로 뭐 설명한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 재판장이 맞아요. 뭐 이거는 뭐 어쩌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기함을 처했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치 브로커들만 알아서 살을 하는 살판이 났구나. 이게 뭐야 그 논리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내가 진짜 변호사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만약에 이게 진짜 끝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이 동네를 떠나야 된다. 내가 그 생각까지 솔직히 했어요. 지금 내가 딱 명태균 씨가 나한테 보낸 거를 지금 쳐다보니까 또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그동안 지웠었는데 보니까 뭐 별별 걸 다 보내놨고 이런 게 있네.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나 보네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봐야 정신 차리냐. 우리 변호사님한테 네,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왔고. 근데 이게 이름이 명태균 책사라고 써 있네요. 처음에 아주 저장을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네. 나름 책사라고.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자가 책사니까. 아니 뭐 다 좋아. 그것도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자기한테 사실 내가 되게 잘해줬어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 보고 그때 이 민주당하고 이 공익제보자로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신분을 듣고, 놓고 네, 네. 그러면서 자기 그 접견도 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거기까지 3번이나 쫓아갔고 그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그 영치금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250만 변호사가? 원 보냈어. 그래.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넣어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힘들다 그러고 사실은 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욕심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다. 그걸 이용해 먹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뭐 나만 괴롭힌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제
재판으로 무죄까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상관없다고 막 윤석열 김건희 재판에서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뭐 자기 말이 다 맞다는 듯이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한번 네. 끝까지 한번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보자.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장 때 그 누구야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왜냐면 네. 그 전에 다른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는 우인성 부장인가 그 재판부였는데 당신이 전문 증인으로서 여기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말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아, 들은 얘기니까. 네. 그런데 이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는 그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증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다시 만나가지고 방송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진관 그 재판 그 판결 결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개입 관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판이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은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처럼 이 정치인이고 공천이야 당대표는 한 거지만 대통령이 어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1,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이게 사실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둘이 공범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부인이 아무리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하고 같이 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공범이 안 돼 버리면 앞으로의 모든 뭐 갖다 주는 건 다 부인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 부인이나 정치인 부인한테 주면 그렇죠. 네.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이제 실제로 행동은 이 사람이 하고 돈 받는 거나 이거는 다 부인이 해버리면 그러니까 공범으로 엮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법원에서 같이 이제 될 텐데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공범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아, 1, 2심은. 공범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네. 봐요. 그럼 공범이 안 돼 버리면 네.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생겨. 아까 말씀처럼 부인이 다 받고 부인이 다 하고 남편은 그냥 알았어 하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처벌되고 이 사람은 처벌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네, 말씀드리면은 지금 윤석열과 명태균 사건이 항소심 가서 유죄가 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두 사건을 같이 합쳐서 보는데 그럼 만약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는 김건희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인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물론 대법원에 자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모순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쪽은 이제 공범이라는 거고 한쪽은 무죄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쨌든 하나로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지금 이 이진관 판사가 조금 더 증거를 꼼꼼하게 봤을 수도 있고 누구죠 강혜경 그분이 강혜경 증언 씨. 들었다니까 네. 저는 뭐 두 사람이 사실 공범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무조건.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론조사 받은 거고 또 실제로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는 두 사람이 공범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음 떨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오세훈 전 시장의 마음은 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 것도 사실은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 사건에서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또 증언을 또 정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오세훈 시장 주변에서 그때 이제 돈을 뭐 대줬다고 하는 그 사람도 김현정 씨인가요? 네. 네, 그분도 이제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게 있어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사건의 형량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유죄는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당락이 중요한 건데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사건은 근데 지난번 사건에서 이제 어쨌든 그 지난번 선거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라서 뭐 이제 확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당연히.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의 말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니까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는 나중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판결 선고는 얼마 안 남은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취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아니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태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이 문제라서.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오세훈 시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아 트러블 메이커다. 안철수랑 싸우고 이준석 어. 싸우고 이제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맥을 잇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 약간 희망사항일까?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이게 뭐 셋이 묶어서 이미 그 관우 장비 중에 관우 날라갔어요. 네, 2명 남았는데 뭐 유비와 장비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세훈을 언제 때릴까? 네, 그걸 지켜보고 요거만 있다. 지금 지켜보고 네. 있어요. 오세훈이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납이라는 게 돈이 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돈이 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천으로 보답해줬다고 그렇죠. 본 거죠. 사후제공이기 네. 때문에 그게 뭐 본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돈이 대납한 게 입증이 되면 그거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전 거라도 이게 선거법은 633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자금법은 633은 없어요. 근데 특검은 있어요. 특검법에 적혀 있죠. 특검법에 적혀 있어요. 네. 633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내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7월에 나면 6개월 후에 33이니까 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면 내년 초쯤이면은 빠르면은. 대법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심에서 유죄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사실은 100만 원 선고는 이 돈이 지금 금액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사실 조금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선고 금액이. 그래서 이게 대납만 만약에 입증되면 대납이 지금 뭐 자발적으로 했다 뭐 이런 건데 관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왜 줬을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을 왜 줬을까? 왜냐하면 그냥 준 게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관계 있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보기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7월 10날 7월 9일 날에 올린 윤석열 씨 대법원 선고가 났지만 원래 7월 10일 날 윤석열 씨 그 건진법사를 뭐 알았네 말았네부터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판결 선고가 원래 예정돼 있던 날이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뒤로 미뤄져가지고 7월 27일 날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2주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7월 10일 날 만약에 그게 결정이 났었었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이가 날아가면서 국민의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네. 상황. 근데 네. 그거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재판부가. 그런데 그 재판의 판결 선고를 저는 미뤘다라는 것은 유죄 쪽으로 혹은 내지는 그쪽으로 좀 할 생각을 원래 하는 그럴 거 가능성이 아닌가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매우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바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란 말이에요. 왜?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돼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을 내버리게 되면 당연히 100만 원 미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재판하는 사람 판사들의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도 사실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도 제끼고 오세훈도 제끼게 될 가능성이 넌 매우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다 했는데 그 날짜를 미뤄가지고 오세훈 거를 먼저 이제 판결 선고하게 돼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7월 22일이잖아요. 20일, 27일 굉장히 20, 중요한 20일, 이벤트들이 예, 있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벌어질 그래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사실은 원래는 뭐 이미 당선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어서 이제 비교형 광고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